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수월한 듯 어려운 듯한 CCTV 증거 보전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개괄적으로 드려볼까 하는데, 예전에 영상들이 몇 개 있지만 오늘은 또 새로운 내용 중심으로 또 해볼게요. 제일 많은 건 사실은 모텔, 호텔과 관련된 CCTV겠죠. 어떻게 보면은 수월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넘어야 할 고개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거를 다 수월하게 넘겨져야지 이제 비로소 나한테 이제 영상이 손에 들어오는데, 언제 위기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CCTV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워낙에 짧고, 보관 기간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에 짧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 이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2, 3주 정도 지났다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는 좀 그거를 재고를 이제 다시 좀 고려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사의 결정을 받아서 숙박업소 측에 송달되기까지가 이미 정말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미 도달을 했을 때는 영상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일단은 언제 출입을 한 것 방문을 한 것 같은지 확인이 이제 되고, 이제 장소까지 당연히 확인이 되셔야겠죠. 그러면은 증거보전 신청해주세요라고 하면 마음대로 안 하죠. 저희가 하기 전에 한번 CCTV가 있는 그 숙박업소 측에 방문을 먼저 해보셔라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죠. 방문을 해서 이제 최대한 애틋하고 최대한 불쌍한 척을 하셔야 된다. 우리 배우자가 지금 외도를 중인 것 같은데 증거보전이라는 게 방법이 있다고 해서 변호사랑 상담을 해서 왔다. 그래서 이 업소 측에서 조금 CCTV를 주셨으면 좋겠다면 당연히 안 주겠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을 건데, 다만 이제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관련된 영상은 조금 백업을 해달라. 보관을 따로 해달라. 지워지지 않게. 최대한 불쌍하게 요청을 일단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좀 상황을 좀 보시고 얘기도 좀 해보시고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한지 한번 보셔라. 그래서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한대 변호사님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빠르게 증거보전, CCTV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을 하죠. 그러면 어디다가 제출합니까? 법원 어디다가 제출합니까? 법원은 그 CCTV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인천에 있으면은 인천지방법원. 근데 인천가정법원은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둘 다 가능한데, 그럼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하면은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민사법원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신청 원인에다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들이 내 배우자랑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고 그 증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전제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혼을 전제하지 않는 상간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고 이혼을 전제한 상간소송을 가정법원으로 제기를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서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물론 진짜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의사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다만 그거에 따라서 부정행위 증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요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은 가정법원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관할에 대해서 트집 잡는 판사는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정법원이 더 잘해줘요. 결정을 내어줬을 때 둘 중에 하나 이제 결정해서 하면 된다. 그러면은 변호사님,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상대방, 우리는 신청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신청서에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상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 배우자 이름을 적는다거나 상간자 이름을 적는다거나, 배우자 이름을 적고 배우자가 사는 우리 집을 기재를 한다거나, 상간자의 이름을 적고 상간자의 집 주소까지 적어서 마치 소장에서 송달될 수 있게 그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좀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은 상간자의 존재, 이름이나 주소나 이런 거를 알고 있어도 보통 불상으로 들어가요. 불상. 나는 몰라. 그냥 내 배우자가 바람피는 것만 알고 있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몰라. 그래서 불상, 이름은 불상으로 들어가고 주소 모름이라고 기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증거보전 결정문이 나왔을 때 송달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상대방한테. 근데 이름을 김철수라고 적어. 그 다음에 이름 주소까지 정확히 적어. 그러면 증거보전 결정문이 그 김철수 씨한테 갈 수가 있어요. 우린 몰래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법원에 그냥 상대방은 불상 모릅니다, 판사님 주소는 모릅니다라고 기재를 하면 그것도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기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이유와 증거보전을 하고자 하는 그 영상을 특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영상을 이들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어. 그러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장만으로는 안 돼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사님, 쟤네 둘이 그저께 모텔에 간 것 같아요.
그냥 써. 그럼 판사가 해주겠냐? 안 해줘요. 입증보다는 이제 약한 정도로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소명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시간의 특정과 관련해서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2026년 2월 20일자에 여기 CCTV 이 1층에 있는 CCTV 영상을 전부 24시간 걸 다 주세요라면은 허가를 당연히 안 해준다. 왜냐면은 그 24시간 안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정보가 다 그냥 침해가 되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해서. 그래서 판사는 그렇게 안 해줘요. 최대한 허가를 받으려면은 최대한 좁게, 그죠? 시간적인 건 최대한 좁게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보통은 이제 증거보존 신청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배우자의 뭐 어떤 휴대폰에서 야놀자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자 내역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한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차가 이렇게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메일에서 예약 내역이 온 걸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약 문자나 이런 거에는 입실 시간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이 거의 가능하거든요. 또 하나는 예약 번호가 있다. 이 예약 번호로 예약한 사람의 출입하고 퇴실하는 영상을 달라고 하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최대한 제가 봤을 땐 아무리 넓어도 2시간 이내로는 해주셔야 돼요. 2월 20일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결제 내역이 호실까지 적혀져 있어. 그러면은 뭐 420호에 입실하고 퇴실하는 남녀의 영상이 찍혀 있는 것을 달라,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좀 해야지 판사가 좀 오케이 이 정도거든요. 근데 너무 넓게 하면은 기각된다.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만약에 어떤 내 배우자의 차량이 어디 들어가가지고 이제 주차를 하고 두 남녀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특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가능한 정도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는 이 CCTV가 사전 점검이 되게 필요한 게, 처음에 내가 방문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협조도 구하겠지만 CCTV가 어디 설치됐는지 좀 보시는 게 좋아요. 1층에 출입문, 그 다음에 1층에 데스크, 엘리베이터,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층수까지 확정된다고 하면 4층인 복도에 설치된 CCTV까지, 이렇게 CCTV의 설치 장소를 확인을 해서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의 소지인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또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증거의 소지인은 결국에는 이제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증거의 소지인도 우리가 적어야 되거든요. 그 신청서에. 그러면은 보통 그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요, A 모텔, 주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요. 그 사업자는 보통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그 숙박업소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업장을 검색을 하면은요, 거기에 대표자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따로 없어요. 걔네들은 관리사무소로 보내는데, 어디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뭐 이름까지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가지고 신청서를 딱 접수를 하면은 빠르면 1, 2일 이내에도 나오고요. 길면은 뭐 2주도 걸리기도 해요. 판사 마음이야. 누구의 판사한테 걸리냐에 따라 다른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내가 웃긴 얘기 해줄게요. 웃긴 건가? 증거보전 신청을요, 여러분 1월 13일에 수원지방법원 민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어요. CCTV 관련해서 모텔에다가. 그런데 20일 날 기각 결정을 받았어요. 아무런 보정 없이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나는 이제 15년 평생에 내가 증거보전 신청 엄청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여기 달인이란 말이야. 근데 그냥 기각될 수 있다. 판사 마음이다. 그러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각 결정 나자마자 내가 뭘 했을 것 같아? 수원 가정법원에 동일한 내용으로 바로 제출했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1월 20일 날 증거보전 신청을 동일한 내용으로 했고요. 21일 날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단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 판사님은 자기의 어떤 신념이 있어가지고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내가 바로 다음 날 이제 증거보전 결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판사 마음이라는 거예요. 판사 마음인데, 만약에 여러분 기각 결정 받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바로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내가 얘기했죠. 가정법원은 훨씬 잘해주는 것 같다. 가정법원은 이혼 사유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약간 더 포용적인 것 같아요. 좀 넓게 허용을 해주는 것 같고, 이것저것 해보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을 받았어. 우리 또 고비가 또 있습니다. 결정을 받았어. 그러면은요, 그 결정문을요, 신청인 측에다가 하나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증거소지인 측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보내줘. 증거소지인한테 보내주는 거는 이제 등기로 가니까 시간이 며칠이 걸리고, 내가 받는 거는, 신청인 측에서 받는 거는 이제 우리 대리인이 받으니까 바로 당일날 바로 받아서 내용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신청인들은, 당사자들은요, 그 결정문을 저희가 전달을 하면은요, 그거를 받고 득달같이 숙박업소 쪽으로 가셔야 돼요.
수법 쪽에 가셔가지고 또 다시 설득의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게 왔어요, 선생님. 드디어 이게 왔는데요. 그때 협조해 주신다고 했고 조만간 올 겁니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또 걸리는 게 뭐냐면은 큰 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담당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진행을 잘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데는 귀찮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다 일일이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결정문을 보면요. 증거 소지인은 이런 영상이 담긴 것을 USB에 저장하여 저장 매체 USB에 담아서 법원에 제출하라라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숙박업소에서 관리인이 막 가가지고 다이소 가가지고 USB 사가지고 막 거기다가 영상을 막 넣은 다음에 가가지고 우체국 가가지고 등기부편을 보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일일이 다 먹여줘야 돼. 어떻게 하냐? USB를 가지고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만 담아주십시오. 그럼 담았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퀵을 부르셔야 돼요. 우리가 퀵비를 다 대고 퀵을 부르셔가지고 선생님 여기 수원 가정법원 어디 신청 몇 단도 여기를 보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봉투까지 만들어가지고 USB에 담아서 바로 퀵 기사님한테 보낼 수 있게까지 해야지 제일 깔끔해요. 이것까지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법원에까지 잘 왔어. 증거보증 결정문에 보면요 반드시 이런 게 써 있거든요. 그 증거의 소지인은 그죠? 모텔호텔 측에서는요 그 저장 매체 영상이 담긴 저장 매체를 신청인에게 직접 전달하면 안 됩니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반드시 공식적으로 법원으로 제출을 해라. 그러면은 법원에 제출한 거를 신청인 측이 법원에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가지고 보는 방법이 정석이에요. 법원 사이트에 보니까 증거 소지인이 USB를 제출했다고 딱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띠릭 전화해 가지고 우리가 열람 복사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열람 복사 신청서를 내고 판사가 허가를 해주면은 우리가 시간을 잡고서 법원에 가가지고 그걸 따와요. 이게 최종적인 거야. 그게 최종적으로 결과본이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루틴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허가를 안 하시는 판사님도 있어요. 만약에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목적이라고 하면 본안소송이라고 하는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너네가 직접 그 소송에서 우리 재판부에다가 열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때 보내주겠다. 법원 대 법원으로. 내가 15년 동안 살면서 한 번 있었던 일인데요. USB까지 제출이 됐어. 판사가요. 검증기일이라는 기일을 잡아버려요. 이게 사실 이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다 같이 보자. 이걸 한번 영상을 틀고서 보자. 이렇게 해서 검증기일이라는 걸 잡습니다. 저 영상에 나오는 남자가 여자가 너의 배우자가 맞느냐 그 다음에 같이 있는 사람이 상간자가 맞느냐라고 해가지고 신청인이 이렇게 진술함 이렇게 해가지고 검증조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게 추후에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당사자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한 큐에 해결되면은 되게 수월한 거고 여기서도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내가 영상을 못 얻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얘기해봤는데 오늘은 쉬운 듯 어려운 듯 CCTV 증거보존 신청의 모든 것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